오늘 아침 TV 뉴스 전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역동적인 민주적인 우리 민주통합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흥행에 성공을 했고, 전 국민은 오늘 부산으로 시선 집중을 해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당대표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해 가지 않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새누리당 박근혜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낸 전당대 실수해서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런 역동적인 전당대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또 정권교체를 해서 성공한 정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치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길로 가자는 호소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민주통합당의 대표에게 여러분의 신성한 투표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서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가장 공정하고 도덕성 있는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시가 민주당을 바꿔라! 공천하는 부산시 당원 회의원 동지 여러분, 영식이 이름도 친근한 영식이 문영식입니다. 제가 기호 8번, 헬기도 팔팔한 8번인데 어제 울산 경선에서 8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문용식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더라도 아름답게 지겠습니다. 당당하게 싸워서 끝끝내 마침내 200의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총선에서 패배했다니 국민 모두가 이길 것이라던 총선을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비록 총선에서는 졌으나 12월 대선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승리 지도부를 뽑는 자리입니다. 공정하게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고 능력 있게 일할 지도부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도 개파 줄을 서고 개파 간 짝짓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총선도 개파 나눠먹기 때문에 망쳤는데 정부에서도 또다시 개파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은 실수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개파의 대림들로 당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당이라는 배는 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은 대선 후보 아바타들끼리 허구한 날 싸움질하다가 날이 셀 것입니다.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어느 개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특정 대선 후보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개파를 뛰어넘어 오로지 당을 위해 일할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문용식을 뽑아주십시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말만 하는 직업부가 아니라 일을 하는 직업부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민주당의 통합전당대회에서 80만 모바일 참여 경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80만 모바일 혁명의 힘으로 당 지지율을 10% 끌어올렸습니다. 당 지지율에서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을 역전하여 지지율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바일의 힘으로 2040, 개혁적인 2040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저 문영식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해 온몸으로 일하겠습니다. 기호 8번 문영식을 뽑아주십시오. 공정하게 일하겠습니다. 개혁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능력 있게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10년 동안 민주화운동에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 덕분에 20대 10년의 절반이 넘는 5년 1개월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돌아가신 고 김근태 의장님께서 남영동에서 이근환으로부터 죽음의 고문을 당할 때 저는 바로 맞은편 방에서 15일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새벽마다 터져나오는 김근태 의장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밤마다 진절이 차야 했습니다. 비록 죽을 용기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각오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30대, 40대 20년 동안 IT 기업 나우콤을 경영했습니다. 구도 직전의 회사를 맡아서 9년 연속 흑자 회사로 키웠습니다. 나우누리와 아프리카 TV라는 정보화 시대의 기적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세계 최초로 촛불 집회를 생중계하여 촛불 시민의 소통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생중계했다고 하여 저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미움전이 받아서 또 20년 만에 또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인터넷 탄압 1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0대가 되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제 발로 민주당에 걸어왔습니다. 제 20년 IT 경험을 바탕으로 당에 도움이 될 생각으로 왔습니다. 민주당 외부 인재 영입 1호로 당에 왔지만 저 꽃가마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도 공천도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자 다들 저에게 바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TV 대표로 나우콤 대표로 가만히 있었으면 전략 공천 받았을 텐데 비례 의원이 되었을 텐데 일찍 당에 들어와서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당에 일찍 와서 헌신한 게 죄입니까? 저 일만 하다가 제 경선에서 장년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을 위해 대선 승리를 위해 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부디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모든 경험과 능력을 바쳐서 온몸으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모두 8분이 모여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당의 변해라, 새로워져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당원인 제가, 개파가 없어서 새가 없다는 제가, 다들 꼴찌 않거나 듣는 제가 역전에 성공해서 박주동부에 입성하면 그때서야 국민들은 비로소 민주당이 변화했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동적인 경선의 중심에 있는 기호 3번 김한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더 그리운 요즘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 100일 앞두고 지지율이 14%로 내려앉았습니다. 당내에는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자는 사람들, 노무현 후보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합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봉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했고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1차 협상에는 이해찬 의원과 김한길이 나서서 협상했는데 협상 결과가 아쉽게도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2차 협상은
신계른 의원과 김한길이가 나서서 성사시켰고, 단일화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겼고, 본선에서도 이겼고,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통령 당선자 기획특보로 노무현 정부를 디자인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즉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는 임명직 안 하겠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기득권을 버려야 노무현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권양숙 여사와 옛날 일들 얘기하면서 웃고 울었습니다. 권 여사가 키우는 진돗개 새끼 난 것 한 마리 분양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당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관통하는 오직 한 가지 정정당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이, 친노라는 이름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반칙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역주의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호남이 원내대표, 충청도가 당대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권위주의를 깨부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패권적 개파 정치로 줄 세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노무현답지 않은 정치하면서 마치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구는 사람들 보고 정말 기가 차다. 진짜 친노인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가 며칠 전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대의원 강원 동지 여러분,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이해찬 부산마저 흔들리면 문도 타격.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반대로 문재인 고문이 제대로 평가받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저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밀실 단합의 각본대로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권적 개파의 무릎 꿇은 당을 향해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칠 것이고 그 비판의 일부를 문 고문이 안아야 될 것입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공정성 논란도 없을 것이요 문 고문이 비판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 후보 모두에게 그렇듯이 문재인 고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김한길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밀실 단합에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이래가지고는 12월 대선 승리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각본 때문에 정권 교체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의 대의원 당직동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대표는 대의원 여러분과 당원과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원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않고 깔보지 않고는 차마 이런 당권 나누기 밀실 단합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이 국민들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의원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많은 말씀 들었을 겁니다. 누구를 꼭 찍어라, 김한길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은 대의원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 당의 진짜 주인인 대의원 여러분,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당의 미래와 대선 승리에 누가 알맞은가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한 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대의원 여러분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일어나면 내일 신문 머리 기사는 부산 경선입니다. 민주당이 아직 살아있네. 힘센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기죽는 사람들이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민주당의 국민들이 기대를 걸칠 겁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김한길은 아무 조직도 개파도 없이 대선 승리의 일념으로 오직 대의원 동지 여러분의 열정과 자존심만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기댈 곳은 대의원 동지 여러분 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40%의 득표율을 지지율을 올리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엄청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득표율은 우리 선거법이 승자 독식만 아니었다면 조석이 아니라 7석, 8석을 먹는 그런 득표율이었고, 지난 4년 전에 14%였던 부산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린 엄청난 일을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해냈다는 것을 자축하는 박수를 보내십시다. 저 강기정 지도부가 되면 선거법 개정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의 40%의 그 지지율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에 지지하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 위기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장으로 못 냈습니다. 이번 총선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낙동강 전투에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우리 민주당 과반에서 못 만들어냈습니다. 더더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다가 정말 대선에서 지는 거 아니야? 이번 대선 정권교체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두려움과 패배감 때문에 가슴이 떨려오고 미치겠습니다. 총선 당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국이 시뻘겋게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을 시뻘겋게 물들였던 그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전율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지도부의 무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는 새로운 인물, 젊은 지도부가 있을 때는 늘 성공했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2년 전 안희정, 송영길, 이광재가 있을 때 우리 민주당은 대승했고 앞서겠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승리하기 위한 첫째, 강한 민주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들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이 뭡니까? 당원과 지도부가 소통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공평, 무사하게 결정한 것이 강한 민주당입니다. 강한 민주당이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대선 후보 뽑는 것, 이걸 강한 민주당입니다. 저 강기정 지도부가 되면 강한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좋은 후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민주당에 좋은 후보들이 너무너무 많고
하는 후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좋은 후보를 만들어서 당이 전폭적인 지지 지원을 보낼 때만이 민주당이 승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걸 민주당 자강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민주당의 당원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민주당의 당원과 지도부의 의사소통이 살 때는 이런 민주당을 만드는 거야말로 대선 승리, 국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정치 일정을 확정짓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 기획단을 만들어서 대선 승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곳 영남에는 영남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영남의 민심과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두 번째, 호남의 대표 저 강기정을 영남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겁니다. 광주에서, 호남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이 부산대에서 이변의 주인공은 어제 울산에서는 김한길 후보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강기정 기호 6번 후보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강기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있는 강기정입니다. 노무현 정신, 광주 정신 만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영남의, 호남의 털품을 일으켜서 대선 승리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기정 일을 야무지게 합니다. 한 번 하면 물러섬이 없습니다. 제가 18대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아도 견뎌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호 7번 이종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3주기입니다. 부산을 다시 찾으니 바보 노무현이 생각납니다. 2001년 해수부장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서 찾아온 평민 노무현을 생각합니다. 저를 만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인재 대선을 지배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이인재 지역구였던 안양 만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 최초로 노무현을 저는 지지 선언했습니다. 부담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이 이루어지고 노무현 흔들기가 계속됐습니다. 지역구의 선대본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최초로 안양 만안 지역구의 노무현 선대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노무현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제가 모시던 자동차에서 잠시 얘기하시다가 스르르 잠을 드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2002년 12월 19일 드디어 어려움과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는 폭발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친노니 비노니 심지어는 반노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부산에 와보니까 총선 때
정권 뺏기고 사라졌던 친노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단수공천 해버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심지어 압도적으로 당선했던 어떤 의원을 공천을 미루고 힘들게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친노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천을 미뤘다면 그것은 계파 정치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계파 정치, 패권 정치를 용서하셨을 것일 겁니까?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보수 정치를 끝내려고 바로 바보 노무현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총선에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예상을 뒤엎고 패배했습니다. 일본 괴뢰, 한동훈 장교육달 박근혜에게 민주당은 재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확실히 책임지고 반성하고 이 손에 물러야 됩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일선에 물러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것이 바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망쳤던 계파들이 선수만을 바꿔서 다시 당을 이끈다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승리의 초소입니다. 무너진 당원의 자존심을 일으키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명백이 수도권 4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전당대회 여러분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처음은 아닙니다. 매번 도전했으면 떨어졌습니다. 계파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항상 컷오프 됐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처음으로 제가 예선 통과해서 여러분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부전승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일까요? 이번에 저희 정부를 제대로 써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년동안 민주당의 진짜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이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온 진짜 정치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만가무능한 거짓 정치입니다. 민생을 버리고 과거의 인연에 매여서 계파에 매몰되는 정치가 바로 거짓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특권정당 새누리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의 패배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 정치를 없애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진짜 정치가 해답입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만날 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진짜 정치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부산이라면 초선인들도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수도권 4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제현 씨가 거대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국회에서 국민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검찰로부터 3년 넘게 동안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어려운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버스를 탔습니다. 촛불 시민의 곁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어깨동무와 함께 했습니다. 민생 해결을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진짜 정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총선 패배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부선지역 대의원 여러분, 저희 정권이 진짜 정치로 저희 정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분명히 압도하겠습니다. 기필코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기호가 4번 죽을사 일사 죽기를 각오하고 임해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원하는 4번 타자 구원 투수 준비해가 왔습니다. 이거 이 순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 어떤 전당대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1 총선 실패했습니다. 어제 제가 광안리에서 부산 시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주미애네. 조 의원님, 여기 부산 경남에도 대통령감 만신더. 주미애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 출신인데 이번에는 경상도 가시나가 부산 사나이 좀 도와줘서 데모가 좀 되고 있어.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시려면 좀 술도 적게 드시고 조신하게 안 하시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예, 제가 부산 사나이들을 모시고 큰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일한 영남 후보 대구의 딸인 제가 정말 큰일 한번 낼 것 같은 예감이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표를 찍으실 때 부탁 받으신 대로 찍으신다면 큰일이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기사회생시켜서 저와 함께 큰일 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당이 어려울 때마다 주저없이 제 온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당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데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마음속으로 표를 정하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요. 저 시계가 제가 발로 차는 바람에 좀 풀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네. 어제 우리는 울산에서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더 큰 변화를 위하여 저 추미애에게 민주당 한번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당을 살리려면 국민 신뢰를 얻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칙과 소신 또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 추미애가 하는 말이라면 국민께서 믿어주십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민주당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확실하게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오늘 마음먹으신 두 표 가운데 두 표 다 달라고 그 소리는 안 합니다. 욕심이죠. 딱 한 표만 찍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님의 눈물이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당이 너무나 후보를 흔드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괴로운 나머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주 의원 우리 나가서 당 새로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짱하면 노무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 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후보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제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 나가서 후보를 흔드는 분들께 국민이 뽑은 후보입니다. 그 후보를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렇게 맞짱을 뜨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후보를 지켰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후보 흔들 때 노무현 후보를 제가 앞장서서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뚝심과 원칙, 소신, 이런 힘으로 민주당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삶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얼마나 험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려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산보일배를 했던 저 추미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저 추미애의 진정을, 또 저 추미애의 마음을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은 다 공정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여성 후보라고 등록만 하면 자동 당선이 됐던 과거의 그런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잘 아시고 나오셨죠? 여러분께서 저 추미애가 당대표가 되는 돌풍과 이변을 일으켜달라는 우리 민주당의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이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진짜 당대표 추미애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요, 전 추미애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명박이 좌절시킨 우리 노무현의 꿈을 이어갈 제2, 제3의 노무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가 또 대모가 되겠습니다. 저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대의원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저 추미애 여러분 한번 믿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가 돼서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승리합시다. 저 추미애를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부산 시민,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왜 모여야 했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패배해서 지도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신 낙선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예 공천조차도 못 받으신 분들에게 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40%의 득표율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50%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50% 득표율을 올리면은 우리는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대통령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들었습니다. 텔레비 토론에서도 들었고 강연에서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정말로 요즘같이 새로울 때가 없습니다. 그리운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당대표 후보에 출마하면서 절대로 저와 함께할 우리 동료들하고 가슴에 맺히는 일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오늘 텔레비 토론에서도 참았습니다. 근데 오늘 4번 하고 참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아실까봐 이제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겠지요? 김한길 후보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후보는 2007년 2월에 노무현의 실험은 이제 끝났다 하면서 맨 먼저 23명의 의원들을 데리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2008년 1월 정계를 은퇴하면서 오만과 독선이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모두 대통령 선거의 패배를 노무현 대통령 탓으로 돌린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텔레비 토론이나 이 연설에 와서 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말 참았는데 이것이 사실로 굳어지면은 당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선과 거짓이 정통민주당의 대표가 되어서야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낯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위선과 거짓이 안 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서가신 뒤에 어떻게 그 뒤를 이어서 정권 교체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동안 고민하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세력을 다 합쳐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겠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합쳐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는 세종시에 출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인 세종시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에서 저한테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저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나가서 출마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대표를 당당히 꺾고 자유선진당을 충청도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정치적인 소명이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선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은 제가 제일 적임자라고 자임합니다. 우리 당의 큰 선거는 거의 제가 운영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김정일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하고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위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담합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정도 가지고 담합하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6번이라고 대한민국 총리까지 한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담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잘 돼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동남특위를 당내에 설치해서 특별 지원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 사무소를 일찍 개소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지역이 이번 대선에 승리의 발원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5월은 5.16 군사쿠데타와 전두환의 5.18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무현 5.23의 희생과 5.18 김대중 내라는 모의 정신으로 극복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혁신의 기수 기호임원 조상호. 뜨거운 가슴으로 부산 지역 대의원 당원 동지롭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울산에서 영광스럽게 3등을 차지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겨루어서 특정 대선 주자가 도와주지도 않았고 대파도 없는 이 독립군 우상호가 3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도 젊은 사람 한번 키워보자!
너희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 한번 밟고 봐라! 혁신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사무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입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거대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그 충고를 뿌리치고 홀로 낡은 정치 정상을 외쳤던 그는 바보였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사지 않는다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흔들 때 꿈벅꿈벅 눈물만 훔치네. 그러나 오로지 국민만 보고 걸어가겠다는 그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바보를 안아주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지여, 지금 민주당의 그 바보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득권 정치, 개파 정치가 난무하고 동지에는 사라지고 서로에게 험담만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치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청산하고 싶어 했던 낡은 정치 아닙니까? 구시 정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개편을 넘어서야 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정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여, 다시 우리의 이웃을 살펴봅시다. 저는 이 시간 허름한 모텔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울면서 유서를 쓰면서 마지막 밤을 보냈던 어느 40대 부부를 떠올립니다. 그분이 남겼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하다. 이 못난 부부를 용서해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이들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유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선이야. 극한 선택을 해야 했던 이 가족에게 우리는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동지여, 민주당 다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민생진보, 새누리진보의 깃발을 들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인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줄 수 없는 정당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개파 싸움이 국민의 생활에 상관있습니까?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했던 열정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시 뭉칩시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호이번 정상호가 앞장서서 당을 자락시키고 생활정당으로 거듭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선 어렵습니다. 역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역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역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유력한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이 훌륭한 후보들 위해 선수들을 더 출전시켜야 합니다. 김두관, 김부겸, 박영선, 이인영 등 우리 당에 좋은 인재 많습니다. 이번 대선에 이 사람들을 총출동시켜서 역동적인 대선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편입니다.
첫째, 늘 품에 담고 다니는 수첩. 그 다음이 지금 이대로의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100%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민주당을 박근혜 위원장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입니다. 역동적인 대선판입니다. 정상과 앞장서서 박근혜 위원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역동성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님들, 40년 전 우리 당 선배 정치인들은 40대의 김대중을 발탁해서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청년 오바마를 발탁해서 대선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젊은 사람을 앞장세워야 합니다. 젊은 패기와 도전 정신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우하고 20대에 이미 전두환 군사정부가 싸워서 쓰러뜨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20대의 정권을 바꿨는데 50대에 왜 못한단 말입니까? 혁신의 기수 저우상부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민주당이여 승리하라! 존경하는 부산시대의원 당원들 여러분, 민주통합과 혁신의 젊은 기수 기호 5번 조정식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4.19 혁명의 시작을 알린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의 끝장을 알린 곳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 사랑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산이 일어서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부산이 결심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저는 이보다도 우리 부산 지역의 당원 대의원 동지들께서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에 대한 가슴 절절한 사랑과 정권 교체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은 역설적으로 노무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민 경제는 파탄나고 벼락 끝으로 몰렸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1% 특권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오로지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곳 부산에서 우리의 많은 동지들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당이 잘못했습니다. 당이 우리 부산의 동지들을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부산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환히 웃고 계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면서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의 민주당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두렵습니다. 민주당이 잘한다. 민주당의 미래가 밝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자신있고 당당하게 국민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민주당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께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어제 울산 대의원 대회를 두고 언론에서 이변이 일어났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을 젊고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야 정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권교체의 길이라고 저는 부산의 동지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바꿔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꾼 무풍이 불 때처럼 부산에서 정권교체, 부산에서 민주당 편의 돌풍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산 지역의 자랑스러운 대의원 당구동지님께서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으로, 국민에게 감동적인 민주당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산이 승부처입니다. 수도권에서 호남에서 이기고 부산에서 이겨야지 대선에서 이깁니다. 우리 취약지역,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부산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조정식이 우리 부산의 위대한 당구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은 제